자, 현안 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. 삼선 중진, TK 출신. 추경호 의원이 선출된 것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? 네, 총장님부터. 왜 또 저를 하나봐요? 야, 이거 그 자리가 원래 처음 물어보는 자리예요. 유쾌한 정치 토크쇼인데 유쾌하게 대답하시면 되죠. 제 목소리부터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, 그건 아닌데 뭐. 이거 3대 1로 좀 힘든 것 같은데. 저는 보수파 국민의힘 편이에요. 그럼요. 좀 보수. 잘해줘. 네. 찐보수 가끔은 장성철 이렇게 소장. 3대 1이라고 이렇게 네. 비판받을 때도 많아요. 네. 그럼요. 예. 추경호 의원 뭐 대안부제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이철규 의원 나왔을 때 뭐 저도 뭐 많이 비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비판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대로 무슨 찐윤으로 다시 간다면 이거는 뭐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냐.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좀 가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후보가 이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경기도당위원장이셨거든요. 네.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에서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?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 경기도당 그동안 문제 많았던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비난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표가 좀 덜 나왔던 것 같고 네.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원만하시긴 하지만 과연 저분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또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개 의원들과도 원만하고 또 뭐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경제통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뭐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 그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이것저것 고려를 했을 때 뭐 선택은 대안부제여서 뭐 추경호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의원들이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102표 가운데 70표를 득표를 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굉장히 득표 차가 나게끔 선출이 돼서 이게 과연 그 의원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인물인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부제이기 때문인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기도 그렇고 정적이 없으신 정말 인품이 원만하신 분이고요. 기재부 장관 하실 때 또 의원들의 많은 또 민원도 좀 들어주시고 두루두루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. 그리고 깜이라는 면에 있어서 다른 두 분들보다는 또 경쟁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. 그리고 국민의힘의 64%가 영남 지역 의원들 아닙니까? 네. 영남 지역 의원들의 또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당정 관계가 네. 앞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어려운 숙제죠. 이분이 어쨌든 그 윤 정부의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셨고 해서 친윤 인사고 그렇죠. 과연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꿈도 꾸지 마시라. 왜 그래요? 네, 아니 근데 좀 맞는 얘기죠. 뭐.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원래 그렇게 누구랑 이렇게 각 세우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? 예. 그런 분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과 원만하게 잘 그냥 여러 얘기 나누시면서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의원 개개인 구성원들은 대통령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. 우리 여권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순간 이건 여권은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파열음 내는 것 자체를 본인들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이분 성품상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차별화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각을 세우라기보다는 쓴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들 볼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인물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장성철 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번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개혁적이거나 당정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다. 뭐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. 그러니까 관리형 원내대표예요. 관리형. 어떤 관리형이냐면 22대 와서 특검 정국이 될 텐데 그 특검 정국에서 표단속하는 관리형입니다.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있었다면 용산의 힘을 받아서 좀 강력하게 좀 프레스를 하면서 표 관리를 했을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나하나 워낙 성품도 그렇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의원 개개인을 설득해 가면서 108표를 관리하라고 아마 좀
고육지책으로 앉혀놓은 자리 같아요.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나마 나패드다. 이제는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정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대표로 봐야 됩니다. 맞아요. 이제 당대표로 넘어갔어요. 그 힘이요.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 설정은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세우느냐. 누가 돼서 용산과의 관계를 해결하느냐. 아니면 아예 시즌2로 시즌 3로 김기현 체제식으로 용산의 출장소로 가느냐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호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최대 난제 제1번 숙제는 뭐라고 봐야 돼요? 그냥 뭐 매일매일이 난제인데 특별히 근데 솔직히 그래요.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뭐 이 자리가 독배다 뭐 이렇게 뭐 글쎄요 독이든 성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정의당 비대위원장 할 때 이건 독이든 독배라고 전부 다 얘기하셨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누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. 김영희 대표님 독을 마셨지. 네, 이미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어차피 108석 대수고 국민들께서도 개헌선을 안 주셨고 패스트트랙은 뭐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임기 중에 뭐 실제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데 그때 돼서 또 새 원내대표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. 특별히 그냥 저는 그냥 올 가을 이제 작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웠던 건 뭐 추경호 장관, 추경호 부총리 개인이 뭐 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좋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한테도 평이 좋은 분인 거는 다 알려져 있지만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재부 총리였고 근데 그 뭐죠? R&D 예산 삭감 누가 했습니까? 예를 들면,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분이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?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반성인가? 저는 영남이냐, 뭐 영남이 많은 당이니까 영남 4민연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남에 더 좋은 인재들이 많다면 그분이 원내대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는 대표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분이 다시 원내대표 된 것이 제일 좋은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김종혁 부총장님도 약간 씁쓸해하는 얼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일단 평가는 그런 건데 지금 최대 과제는 각종 특검법 통과되고 대통령 법권 행사했을 때 그 당내 이탈표를 막는 게 이분의 최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. 네. 원구성 협상도 아주 최대 그러니까요. 난제죠. 예. 그러니까 민주당은 막 다 가져간다. 운영위원장 다 가져간다는 게 없어요. 법사위하고 운영위만 달라고 그랬죠. 다 가져가는 거지. 뭐. 2개만 달라는데 어떻게 다 가져가요? 아니 그게 원래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간다는 거는 다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. 우리가 안 해주면 다 가져가겠다는데 결국 받지 못할 카드 던지고 그거 주세요. 안 받으면 나머지 다 가져갔겠잖아요. 잠시 후에 다룰게요. 당내 일각에서는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중점 들여서 유익 있게 보는 거는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. 지금 민생 경제 2년 동안 안 좋잖아요. 본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한 일성이 뭐였냐면요. 내가 민생정당, 정책정당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. 과연 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러한 걱정과 판단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카운터 파트너. 박찬대 원내대표, 민주당의 원내대표와의 이 어떤 정치력 대결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? 글쎄요. 근데 뭐 박찬대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선출되셨다기보다는 임명되신 거잖아요. 그리고 뭐 그 당에서 선출됐습니다. 선출. 임명이지 그거는.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은 임명이고. 아니 박수 쳐가지고 추대해놓고 뭐를 선출이에요. 투표했죠. 그러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성도 보면은 당장 뭐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법사위의 운영위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. 네. 아니면은 나머지 18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. 이렇게 굉장히 강성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떻게 나오실까는 그냥 다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거기다가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걸어갈 길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어떤 대응책? 저희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성으로 막 계속 밀어붙이면요. 우리로선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거 국민들도 너무 심한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의 이탈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최소화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그러니까 그런 그 지형 때문에라도 네. 어떤 반사력을 가질 수 네, 있을 반사적인 것이다. 이득을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다.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협상을 하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다면 글쎄요.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. 알겠습니다. 잠깐 저는 말씀드리면 예.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혜를 좀 발휘하려면 용산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깃장을 내면서 민주당하고 협력하는 거를 좀 던져줘야 돼요. 그러면 왜 이 추경호 원내대표 잘할 수 있냐면 박찬대 원내대표 스타일은요. 솔직합니다. 다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패를 까고 나온다 그러잖아요. 그래요? 다 알려주잖아요. 법사위 2개 앉으면 맞아. 다 하겠다. 쌍특검 하겠다. 특검 전국 가겠다. 다 얘기를 해요. 이런 전략적으로 솔직한 원내대표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욱더 잘 협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.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. 생각이 들어요.